두 번째가 또 네. 이것도 심각한 건데요. 그 4.10 총선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투표했다가 보이는 606표가 네. 선관위가 이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정상적인 실수가 아닌 건데 얘들은 계속 정상적인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이제 기권이라고 하면은 유권자 스스로가 이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기권이라는 용어의 네. 정의가. 근데 실제로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처리하는 거가 있어요. 기권으로 처리하는 거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이 관외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이 관외사전 투표의 우편 봉투가 그 선거일 오후 6시, 18시까지 이제 그 해당되는 선관위에 도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8시에 대해 도착을 못한 이후의 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기권 처리를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네. 18시에 저기 이제 선관위에서 저 개표장으로 투표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기권 처리하게 되어 있는 네. 이런 예외 조항이. 네. 또 하나가 이제 개표장에서 이제 관외 우편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 투표지가 없어요. 음. 봉투는 있는데 그 안에 투표지가 없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 많죠. 예, 이런 따지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뭐 기권으로 처리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딱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일이 생긴 겁니다. 네. 어떤 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네. 현장에서 네. 어떤 아차 사고들이 생기는지 그걸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해서. 투표 진행 중에 특기 사항이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예. 2022년 3월 4일 대선 때입니다. 11시 30분경 신원 이상의 관외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에 배송용 봉투에 밀봉하여 관외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관내 투표함에 투입한 사항이 발생했다. 봉투째로 넣었다는 얘기죠. 아니, 봉투째를 어디에 넣는지. 관내 투표함에 넣었다. 그러니까 관외에 넣어야 되는데 네, 관내에다 넣었다. 네. 예, 그다음 요거 두 번째, 예, 이제 수원 영통구입니다. 요거 4.10 총선. 관외 회송 봉투 발급 수량과 계암호 세었을 때 수량이 한 통이 차이 난다. 오전 참관인 한 명이 관리자 관내 투표함에 넣은 걸 봤다고 한다. 관리자가 관외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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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자가 예, 관내 투표함에 넣은 걸 봤다고 한다. 예. 요게 예, 무슨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투표한 사람이 관외 투표함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네네. 관내 투표함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참관인이 받고, 실제로 제가 이제 영통구 쪽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봉투가 한 장이 더 나왔어요. 광교일동이 한 해가 더 예, 나왔어요. 예, 확인했고.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네, 이건 쌍방과실이거든요. 네네네. 왜 쌍방과실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원래 이제 선거인이 관외에다 넣어야 되는데, 관내에다 넣은 게 이제 선거인의 실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항상 투표함 앞에는 네, 투표 사무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제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걸 제지를 못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사무원도 실수가 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실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거는 그나마 뭐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예, 있죠. 예, 예. 예. 그래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엉뚱한 개표장에서 엉뚱한 투표지가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 네네네. 되는 거죠. 다음부터 한번 가보죠. 이것도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이 수원 영통구 메탄 이동 사전투표소 예, 2일차입니다. 맨 밑에 걸로 읽으시면 예, 관외 선거인이 관외 기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나와서 기표하지 않은 알투표지 상태로 관외 투표함에 투입을 했다. 그러니까 기표하지 않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나왔다. 이게 뭐 했다는 거지? 그리고 예, 참관인에게 설명 후 관외 투표함에서 발견된 투표지 봉투에 넣은 후 예, 관내 사전투표함에 예, 투입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이제,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 투표지가 두 장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근데 관외한 사람 두 장을 받아서 둘 다 관외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데, 한 장만 넣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한 장만 넣고, 이제 닫았고, 한 장이 남았잖아요. 네, 그 한 장을 그냥 그대로 관외 투표함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18시에 관외 투표함이 열리고, 안에 보니까, 이제 우체국으로 배송해야 되는데, 그 투표지는 배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장 나온 거를 이제 관내 투표함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수원구 영통구 이제 개표장에서 다른 거가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제 지금 이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가 보네. 깜빡깜빡하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예.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2022년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네.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회성용 봉투라든지 이제 내 개표장에서 네. 다른 선관위의 투표지가 발견되면은, 내가 그거를 개봉을 해서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서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사항표라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네. 네. 그쪽 선관위로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예. 예. 팩스로 보내줘서 그쪽 선관위에서는 팩스로 받은 거를 그 최종적으로 나중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개표사항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다 반영을 했다라는. 그렇죠. 이 예, 팩스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가 예, 예. 2022년까지는 있었는데 저거는 네. 선관위만 알았던 거예요. 왜 네. 저 선관위만 알 수밖에 없었냐면은 네. 저러한 팩스가 어디 있냐면은 저기 개표위원장이라 갖고 저 저기 뒤에 저 예. 뒤에 예. 저 뒤에 있고 참관인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개표 결과가 팩스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팩스로 발송해요. 그러면 이 심사 집계부에서 정리돼 가지고 땅땅 친 그 결과는 뭘로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 계안부에서 계함을 하잖아요. 네네. 계함을 하면은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보내지고요. 네. 거기서 투표지 분류기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네. 거기 분류된 상태로 개표사항표 초안이 나와요. 개표사항표 예. 초안이. 예. 그 개표사항표 초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심사집계부로 보내서 심사집계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재확인 대상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개표사항표를 다 확정을 합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개표사항표 확인 사무원이라는 네. 또 그 직책이 있어요. 네네. 그 개표사항표 확인 사무원이 개표 작성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없었는지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오류가 없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개표위원들, 네. 개표위원들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위원들 네. 이런 식으로 개표위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개표위원들이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개표위원장한테 가가지고 네네. 공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공표가 되고 그 개표 결과는 집계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집계 시스템에 입력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죠. 예,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은 그게 개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집계 시스템에 입력되고 네. 입력되자마자 다 방송사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 금이라서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컴퓨터로 바꾸겠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예. 일단 그 보낸다는 예, 거죠. 쌍방 관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가 처리를 했다 이거죠. 네.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네, 블랙로즈님 말씀 맞습니다. 심각한 치명적인 실수는 허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4년 4.10 총선에서는 예, 타위원회 투표지 처리가 예, 규정에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는 있습니다. 네, 개표 매뉴얼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실행이 안 안 됐습니다. 됐다. 예, 예. 왜 안 됐느냐를 네.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네. 다음 장. 예, 이제 이제 선관위가 네. 4.10 총선을 준비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했냐를 좀 파악된 내용을 네, 말씀드리면요. 네, 네. 2023년 11월 30날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확정을 했습니다. 4.10 총선. 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 11월 30날 내가 4.10 총선을 이렇게 치르겠다라고 다 확정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12월 27일 날 그 중앙선관위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네. 발표를 했을 때 뭘 발표했냐면은 기존에 QR코드 쓰던 거를 바코드로 쓰겠다. 그리고 투표지 분리기 운영부 뒤에 수작으로 개표하는 절차 등을 추가했다. 이런 식으로 전 내용이 다 포함된 거가 11월 30일 확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11월 30일 확정을 했고, 네. 그리고 확정된 상태에서 2월 18일 날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 갑자기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중앙선관위 그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 관련 처리 방법 결정 의결이라는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 달을 딱 남겨놓고 의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주일 또 후에 이제 저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세부 지침 공문이 작성돼서 하달이 됩니다. 네. 그리고 4월 10날 이제 그 총선에서는 개표 관리 매뉴얼에는 저러한 결정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표했고 대신 저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침대로 하라라고 네. 이제 된 겁니다. 네.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3월 11일 날 그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 처리 의결을 했는데
이게 제가 왜 했느냐. 이유를 물은 이제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했더니 서면 결의를 했다 그럽니다. 서면 결의. 서면 결의가 뭐냐면은 모여서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전자 시스템 상으로 기한을 하고 기한된 내용을 회람을 하면서 내용을 그냥 그 이제 위원들이 보고 승인만 하는 식으로 서면 결의를 했고 별도의 회의록도 없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유는 모르겠다. 운영사에도 모르겠다라고 했고 네. 그때 이제 의결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대로 관내 사전투표가 이제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기권 처리야.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선거인이 실수로 관내 사전투표 봉투를 관 외에다 집어넣는 경우 집어넣어야 되는데 관내에다 집어넣었을 경우 이런 걸 기권 처리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회성용 봉투를 누락한 관내 사전투표지가 관내 사전투표하면서 발견된 경우도 기권 처리야.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제 예로 봤듯이 그 관내에서 이제 그 투표지가 발견된 경우 그거는 이제 우체국으로 배송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관내 투표단에 넣으면은 그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권을 처리함. 그다음 이제 관내 사전 투표지가 관외 투표함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유효 처리함. 이거는 개표장에서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 바람에 휙 날아갔는데 어떤 사유로 그게 어쨌거나 관내 개표하는 데서 나오면은 그건 유효 처리하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이해가 가시겠죠? 네. 예. 그 네 번째가 뭐냐면 회송용 봉투를 누락한 관외 사전 투표지가 관외 사전 투표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는 기권 처리야. 저게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모르겠어요. 저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저거는 이런 있을 수, 거를 어떻게 상상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건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상상을 왜 하는지에 그거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뒤에 한번 나옵니다. 예. 예. 네. 예. 이제 이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4.20 총선에 네. 발생한 사례를 네. 보면은 네. 종로구 이제 개표장에서 확인됩니다. 네. 저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창신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성용 봉투가 하나가 나왔어요. 네. 예. 창신 제1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실수로 회성용 봉투가 하나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기권 처리가 된 거고요. 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가회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보니까 마포구갑 그 지역구 투표지 하나하고 네. 이제 마포구갑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같은 네. 세트로 돼 네.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왔어요. 이건 봉투가 없이 나온 거예요. 네. 자, 이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봉투가 없이 두 장이 동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한 경우가 되나? 가능하지가 않을 거라고 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게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네. 제가 이제 저 상황대로 하려 그러면은 선거인이 네. 그 관내 사전 투표 봉투에 투표지 두 장을 마포구까지 가야 되는. 아니요 둘 다 집어넣지 않고 네. 봉투를 합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봉투하고 알투표지 두 장을 관내 투표하면서 동시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 마포구갑이고 비례대표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 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지금 저 투표지는 선관위가 지금 보관 중이에요. 보관 중이 우리는 저러한 현상만 아는 네. 저게 이제 어디 거다라는 거 하고 그건 거기가 몇 번이다라는 거는 정보공개는 안 해보셨어요? 그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예. 네. 예.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방 이제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봉투만 집어넣고 투표지는 그냥 알투표지로 관내 투표지에 집어넣으면 이제 개함을 했을 때 알투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관내에다 집어넣으면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다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재라고 보면 됩니다. 부정선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전국에서 가시한 걸 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제 회성용 봉투로 발견된 게 저 오른쪽 밑에 개로 가보면 85통이 나왔어요. 네. 오른쪽 밑에 가보면 네. 총계 위에 85통이 나왔으니까 저게 이제 한 봉투당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두 장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170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지로 발견된 거가 전국적으로 이제 436표가 발견돼서 어쨌거나 약 606표가 이제 발견된 거라. 저 정도가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인신문으로 물으려면 예. 가능하겠어요? 최소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기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이제 유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거를 전달하기가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복잡하기 예. 때문에. 네. 일단 이거의 주제는 네네네. 일단 선관, 왜 저렇게 바꿨는가? 일단은. 선관위가 이제 월권을 한 최종적으로는. 네네네. 네. 자, 이제 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는 선관위도 이 중요성을 편람에다가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라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신죠. 예. 후보자 간 표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음. 지도위원회로부터 팩스 송부받은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의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바뀔 수 있으므로 예. 당선인 결정에 신중을 가도록 예. 유의하라. 실제로 득표수가 똑같은 경우가 지방선거에서는 빈번히 나옵니다. 네네네네. 빈번히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그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 규정을 다시 원위치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뻔히 아는데도 지금 바꾼 겁니다. 다음 선거는 예.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제가 네네네. 최악의 경우,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 예, 예. 부정선거를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 네, 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없애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 606표를 박탈을 선관위가 했는데 네. 왜 저희가 총선 4개월을 남겨주고 이 편향까지 확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선거를 하겠다는 걸 다 확정을 했고 네. 12월 27일 날 대국민 발표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또 잘 아시다시피 2월 달에 국힘당에서 네.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걸 직접 날인하는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거부를 하면서까지 선거를 치르고 했는데 제가 이거 날인시키려고요. 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행안부 대통령실 온갖 데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나름 생색을 낸 거는 예. 그 했다. 그러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가 편성을 한 것이 사실 그렇습니까? 예, 그 한동훈이 이놈은 진짜 나쁜 놈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가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는데 그때 솔직히 저는 윤 대통령도 관외 사전 했잖아요. 예. 그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음, 근데 이것만 일단은 인쇄날인만 좀 막아도 예. 정말 최대한 덜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도 관찰을 선관위 관찰시키는데 기여한 위원이 있습니다. 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너무 열불나다. 예. 네. 그래서 네. 이 사용총선 1개월을 앞두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원래 그 기권 처리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네. 법에 정하지도 않고 졸속 의결로 600명의 투표지가 처리돼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걸로 했기 때문에 투표지 증감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증감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 남용이죠. 직권 남용에 의한 그다음에 이제 선거인의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강제적으로 박탈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6,000매가 발견됐고 6만 매가 발견됐고 60만 매가 발견됐어도 선관위는 국민도 모르게 아마 다 기권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거는 이제 네, 있습니다. 추정입니다. 추정인 게 이제 2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이제 이거 타위원회 사전투표 개표사항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가 아까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러한 그 행위가 다 저기 개표위원장에 있는 그쪽에서만 일어나고 우리 참가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데고요. 네. 그다음에 저러한 거가 발생을 해서 저러한 거가 반영된 거가 어디 되냐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작성되는 잘못 투입 구분된 개표사항표라는 마지막 개표사항표 하나에만 나오는 거예요. 퀴즈 하나 넣을게요. 우리 예. 전문가. 저 잘못 투입된 기표 저거 있잖아요. 저걸 주로 누가 관리하는지 아세요? 그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지 아세요? 계장이요? 중앙선관위에서 파견 직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먹은 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 잘못 투입된 이 투표. 예. 이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중앙선관위에서 파견을 나가더라고. 그것도 약간 주요 그 선거구에. 거기서
그놈이 그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우리 그 부방대나 시민 감시하는 분들이 고발돼가지고 예, 진짜 형사처벌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공병호 박사님한테 네, 놔줘서 네, 2월 18일 날 공병호 박사님이 이제 유튜브 네, 방송을 했고, 네, 네,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자, 여기 이제 그 서초구 선거구에서 네, 저 밑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가 발견이 네, 됐고, 네, 밑에 저 있는 저기, 그 밑에 한번 가보세요. 이거, 예, 그, 어디에, 광명시인가요? 네, 용인시, 용인시 수지거가 발견되고, 뭐, 대전 대전기 중구 발견되고, 태평이동. 이런 이게 거를, 4.15 때 아닌가요? 예, 사이로스입니다. 네, 예, 서초구에서 이거 발견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그거 제가 한번 물어봤던 네, 게, 네,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분당구 갑선거구에 보니까, 저 밑에 서초구에 서초구, 네, 발견되고, 네, 저 밑에 또 저렇게 용인 발견되고, 기흥부, 예, 이런 걸 아주 공병호 박사님이 아주 맛깔나게 네, 네, 잘 그냥 설명을 하셨는데, 깼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2월 18일 방송이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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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바로 2주 후에 네. 그런 의결이 일어납니다. 이걸 말하고 나서 예, 일어났다. 예, 예. 그러니까 공룡호 TV를 보면은 그렇죠. 이게,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근데 거예요. 이 보면은 제가 사실은 한 6개월 뒤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 하는 내용들을 선관위도 보고 예. 많이 봅니다. 네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기권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금방 이제 네. 제가 말했듯이 기존에는 기존 처리 절차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타위원회 개표 상표라는 걸 만들지 네. 않습니까? 저게 이제 공용 서류로서 남는 거예요. 네. 공용 서류 남는데 기권 처리를 하게 되면 저거를 만약 투표를 안 한 걸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갑자기 어제 어쩜 모르지? 네. 예. 저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네네. 예.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까 저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선관위 직원을 제외하고는 네. 그 지침이 그 저기 뭐야 그 공문이 내려갔다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위원회 개표상표 가지고 정보 공개 요청 이런 걸 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아예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선거가 저런 거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선거가 어쨌거나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거가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정보 공개 요청을 한 저 입장으로 봐서는 아, 이번 선거는 정말 깨끗하게 문제가 없이 치러졌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처려졌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일단 더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네네. 거지만 네네. 우연한 기회에 네네. 이제 저러한 지침이 의결이 됐고 저러한 네. 지침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장 대표님은 지극히 데이터 중심적이고 완전히 그거를 또 분석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은 또 결론을 못 내리거나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자신의 개표장에서 발견된 타일의 투표지가 네. 이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상적일 수도 있고 네네. 조작사의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음. 단핵 심판에서 지금 현재 추세면은 이게 못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제가 지금 하는 선거 무효소송에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건 이게 플로우가 너무 길어서 예. 네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상적인 투표지를 기존에는 정상 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기권 처리한 건 위법이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건 반드시 이제 그 상환할 대가를 받아야 될 거고요. 자, 네. 이제 또